자, 채팅창에 올라온 실제 사연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블루청룡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요 사망을 했습니다. 네? 어허. 그런데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례 비용으로 일부 사용을 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 대출도 있는 상태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사망자의 죽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신 거거든요. 네. 일종의 부정 사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아. 쓰시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사실혼 관계는 네. 사실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분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법률 관계가 된 거예요. 대신 아내분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상속을 받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혼 관계, 쉽게 말하면 동거하는 사이에서 장례 비용을 죽은 아내 카드를 쓴 건 일단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이건 네.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죽은 아내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책임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어요. 이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채무를 받아서 뭐 한정 승인을 하든 상속 포기를 하든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리고 상속인이 없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아내의 채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내 형제 자매라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히려 넘기는 게 맞는 거군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같은 1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이제 3순위, 4순위로 넘어가거든요. 그 어떤 순위에도 동거인인 당신의 이름은 없어요. 없죠. 사실혼 관계 상속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이 아내 채무 때문에 죽은 아내 카드를 쓴다거나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와, 쓰시면 안 되겠군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꿀팁이네요. 꿀팁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아내가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멀면 벙커링님의 사연 이어갈게요. 남편은 성매매하다 걸렸고요. 아내는 아이 낳았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였어요. 예. 이혼 소송할 때 누가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잠깐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이렇게 콩가루네요. 듣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네. 막장 드라마?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부정행위가 먼저 시작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누구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뭐 맨날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들어오고 이래서 이 와이프가 화가 나서 다른 남자랑 어떻게 성관계를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느 남편이 먼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밖에 나가서 몰래 아이를 배갖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와이프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니 똥 내 똥 다 더러운 똥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파탄이 난 거는 맞네요. 이어붙일 수 없어요 다시는. 그러면 뭐 굳이 재판상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협의혼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이제 서로 위자료를 주장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야 그냥 우리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냥 위자료 안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재산 반반 갈라. 그러면 이제 뭐 클리어하죠. 되도록이면은 그냥 니 똥 내 똥 들어온 똥이니까. 왜냐면 그 재판 과정에서 되게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요. 자,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도 네.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가 친생제 추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복잡한 법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친생자 관계를 일단 부정을 하는 게 맞아요. 친생자 부정의 소. 네, 부인의 소. 부인의 소. 친생자 관계 부인의 소. 그래서 내 애가 아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도 같이 제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채팅창에 벙커림님 질문이에요. 로또 2장을 샀는데 2장 다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을 부모님께 드린다면 이거 증여세 낼까요? 당첨금이 아니라 당첨된 복권을 준다면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당첨된 복권을 그분한테 줬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산 복권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복권 갖고 가서 바꾸면 되죠. 솔직히 음지의 거래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진짜로 그 복권 당첨자 후기 사이트에 당첨 복권을 그 금액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세금 내야 돈 되니까? 세탁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어디 무슨 고위 공무원이나 누구한테 뇌물을 줄 때 뭐 10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현금 10억 이런 거, 금괴 10억 이런 거 추적당하잖아요. 당첨된 10억짜리 복권
그렇죠. 추적 안 당하거든요. 사실 당첨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은행 가서 바꾸는 순간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현금 10억 그대로 받아 챙길 수 있으니까 훨씬 낫네. 그래서 세금 부분 제하고 조금 더 쳐줘서 그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 사이트에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뇌물이나 돈 세탁이나 증여에 활용을 한다고. 이야. 그 실제로 약간 음지지만 있는 얘기입니다. 채팅창에서 일단 당첨이 되고 후기를 공부해야겠네요 하시는데 정말 그 공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공부는 뭐 너무 하고 싶네요. 네. 하지만 네, 그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이번 생에 내 말이 제가 그거 아나님은 모르는 게 없네요 하셨는데 제가 그 사례를 예전에 법률 그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바할 때 이게 뭐였냐면 다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받고 복권 당첨된 걸 주기로 했는데 뭐 이 중에 무슨 배달 사고가 나갖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그걸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걸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 돈도 실제로 받았어. 근데 이분이 멍청하게 그걸 일시불로 은행에 입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추적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생긴 돈이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금감이 같은 데서 네. 너무나 큰 돈들이 오가면 스크린을 해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아까 아이에게 현금으로 물려주면 증여세를 안 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한도가 있어요. 뭐 1년에 3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배우자나 뭐 자식한테. 네. 그리고 또 그게 이어서 한 10년 계속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제한이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돈이 갑자기 확 오가면 또 추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를 들면 얘가 분명히 뭐 19살짜리인데 갑자기 얘가 1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러면 이거 추적 들어와요. 들어오죠, 당연히. 얘가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이래가지고 요즘은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뭐 아들들한테 아들 둘한테 9년 동안 3천씩 줘야 된다고. 매년.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줘야 그렇죠. 증여세를 피하지.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거는 뭐 아주 합법적인 네. 절세 방안. 절세. 네, 한 번에 갑자기 3억 빵, 막 10억 빵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러게요. 그걸 제가 상담을 하는 걸 옆에서 물론 저는 알바생이니까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아는 언니가 임신 중인데요. 남친이랑 언니가 생일 때 혼인신고를 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둘 사이가 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오빠랑 헤어진다고 하면서 수술비를 오빠한테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낙태하는 수술비를 오빠한테 혼인신고는 이미 한 상태고요. 부부관계네요, 둘이. 네, 근데 오빠한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남편한테. 그런데 이 낙태를 하는 거는 이제 낙태가 헌법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네. 한동안 존치는 하지만 결국 위헌 상태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수술 비용을 남편 보고 대라. 근데 남편이 일단은 이 수술에 동의를 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아직 그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개정을 해라라고만 나온 그렇죠. 상태죠. 아직은 그 법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낙태 수술을 둘 때 치더라도 네네. 이 부부관계에서 부부인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낙태를 하는 거는 안 되고 한 일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의를 해준다면 당연히 수술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겠지만 동의를 안 해준다면 수술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 지금 그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사도 그러니까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는 게 불법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의사도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걸 허용해줘라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싹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서 계속 집중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여러분의 상담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아프리카TV 이하나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뿅!